지난 여름부터 시작된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 또 무분별하게 쓰이는 일회용품을 생활에서 퇴출하고자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몰라도 일회용품이 더 위생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패스트 패션의 인기를 따라서 물건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버려지는 것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재활용 제품에 더욱 눈길이 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서울 재활용 플라자 개관 1주년을 맞아서 재활용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와 효과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재활용 플라자 윤대영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다음은 서울 재활용 플라자 1기 입주기업 대표입니다. 여미갤러리 조선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서울 재활용 플라자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저희가 모셨고 1년 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은데 지금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방문한 거죠? 보통 연간 저희가 총 집계를 해보니까 한 12만 명, 약 한 달에 평균 한 10,000명 정도 와주셨습니다. 예. 주 관람층이나 방문객의 어떤 특징,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까? 네, 저희들 분석을 해봤더니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고요. 예. 이분들이 그 자녀들한테 환경 교육하고 그리고 그 메이커 교육 같은 거를 통해서 예. 미래의 그 새로운 젊은이들로 키우기 위한 예. 이런 부분들이 많았고요. 예.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행정가들이나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네 나라에 업사이클 복합 단지를 세우기 위해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뭐 시민 교육 프로그램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네요. 뭐 초중고학교 545명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교장 교감들 488명이나 연수를 받았던 그런 프로그램들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기 입주 기업으로 여미갤러리 이렇게 인연을 맺고 나서 조선희 대표님 어떤 재활용 제품을 주로 만드시는 건가요? 지금 풍요로운 시대에 버려지는 물건들이 많잖아요. 예. 그중에서 제가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양말이에요. 예. 새 양말이 아니고 신었던 양말. 예. 이상하게 빨래하고 나면 꼭 한 짝씩 없어지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짝이는 양말. 그리고 따뜻할 것 같아서 샀는데 땀이 차서 못 신는 양말. 예. 그리고 아이들의 폭풍 성장으로 인해서 몇 번 신지도 않았는데도 버려야 되는 양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양말을 소재로 해서 누구나 좋아하는 핸드메이드 인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이 재활용 플라자에 입주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나 계기 같은 게 있으십니까? 지금 이 인형 토끼요. 예. 여기에 만들어진 것들이 다 그렇게 수거된 양말들도 만든 제품들이에요. 예. 제품들인데 이렇게 쉽게 버려지는 양말이 누구에게나 행복을 줄 수 있는 인형으로의 변신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시민들과의 체험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면서 뭐 재활용 문화를 좀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주로 어떤 제품들이 입주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일단 어떤 기업들이 이 입주를 해 있고 또 그 기업들 심사를 어떻게 해서 뽑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 지금 현재는 그 자원을 완전히 재활용하는 전문적인 기업들도 있고요. 또 캠페인을 하는 기업들도 있고 예. 또 뭐 종이라든가 가죽이라든가 또 천 같은 걸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그런 공예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 이 기업들 저희가 보통 한 3년마다 한 번씩 여기에 입주해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3년이 지나서 1년씩 2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보통 여기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창조적인가, 그리고 또 얼마만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가, 예. 그다음에 얼마만큼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심사를 해서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뭐 1년 지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특별히 여기서 공방도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기억에 남는 일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그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 멋진 그 스튜디오 쇼룸에 제가 만들어지는 이 탄생되는 많은 아이들이 그냥 굉장히 많이 소개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거에 우선 감사를 하고 있고요. 작년 9월 개관식 때 그 동대문 DDP에 디키디키라는 어린이 그
놀이터에 예. 캐릭터 개발을 좀 의뢰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 기회로 제가 새롭게 부엉이라든지 애벌레라든지 그런 걸 또 개발을 해서 납품도 했고요. 아, 예. 그리고 새활용 프라자의 어떤 홍보의 의미, 그래서 뭐 문어리 리버마켓 제가 몇 달 참여하면서 일명 뭐 거리의 작가 뭐 그런 경험도 했고요. 예. 가장 큰 선물은 남이섬의 매장에 저희 물건을 꾸준히 납품하게 되었는데요. 예. 뭐 이러한 기회들이 모두 제가 새활용 프라자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얻은 게 아닌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잘 팔리고 있습니까? 생각보다 예. 반반인 것 같아요. 예. 쓰던 양말인데 왜 이렇게 비싸? 이런 분도 있는데요. 아, 예. 체험을 한번 해보시면 어머 이거 비싼 게 아니야. 그러면서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서 예. 더 사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뭐 1년 동안 서울 새활용 플라자 평가를 해보시면 어떤 게 가장 큰 성과였고 또 변화였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가장 큰 성과라고 본다면 저희가 공적인 목적을 달성한 것인데요. 예. 이제 시민들을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이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12만 명이 넘는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목표를 저희들이 달성했는데 여기에 있는 그 입주한 기업들이 한 해에 그 재활용 물건들을 5,200톤을 갖다가 재활용 분류를 하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전자제품도 한 14,000개 넘게 다시 수리를 하고 예. 그다음에 우산도 한 6,000개 이상을 업사이클 상품으로 만들어내고 이런 예.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제품의 성과가 나서 그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요. 예. 사회적인 어떤 목표를 저희가 달성한 것은 이 사회를 혁신시키는데 예. 그 많은 임팩트를 주고 이 가정 생활도 변화가 오고 한 것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재활용하고 재활용을 아직도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재활용이라고 하면은 재활용을 잘못 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차이점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 차이점도 조금 더 짚어주시고 이 재활용이 왜 강조되는지 요걸 좀 알기 쉽게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재활용이라고 그런다면 아주 쉽게 말하면 그건 다시 사용하는 것인데요. 예. 저희가 뭐 진공청소기가 고장났다. 그러면 예.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리해서 예. 다시 쓰는 것이죠. 예. 그게 재활용인데 이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명이 다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명기구로 만든다거나 또 예술품으로 만들어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가진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산업 현장에서도 예를 들면 LED 같은 경우에도 불량품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조명기구를 만들어서 어려운 지역에 재난 지역 같은 데 도와준다든가 이러면 엄청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상품으로 다시 재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어를 비교해 보면 딱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리사이클링은 만들어 놓은 걸 계속 그 목적으로 재사용을 하는 것이고 네. 그런데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면은 새로운 가치를 줘서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상품으로 양말이란 목적을 벗어나서 이렇게 인형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그렇습니다.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건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재활용 산업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 그리고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 같은 거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현재는 우리나라 재활용 업체들이 대략 한 200개. 오. 예, 그 중에 그렇게 보고 매출액이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나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더욱더 크게 늘려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 외국의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 덴마크의 노미포스라고 하는 그 리사이클 회사라든가 예. 또 스위스의 프라이타, 네, 프라이타. 일본의 무지 이런 상품들을 보게 되면 상품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킨 것으로 해서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우리 새활용 프라자에 들어와 있는 그런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상품으로 많은 좋은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프라이탑 같은 경우는 거의 요즘에는 준명품 대접을 받더라고요. 그 정도로 발전을 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이 손으로 만든 인형들도 역시 이제 명품처럼 새로운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히 정말 이렇게 하찮게 생각했던 거에서 이렇게 변화가 된 것, 변신을 보게 되잖아요. 예. 근데 특히 제가 인형을 만들 때 어떤 의미가 있는 양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5살짜리 손녀를 둔 할머니가 우리 손녀가 1살 때 신었던 양말이야. 그러고 갖다 줘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가 담긴 것, 아니면 이제 제가 마을에서 어떤 스토리를 담아서 예. 부부를 이렇게 의인화해서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네. 그런 스토리를 담아서 설명을 해드리면 그런 걸 더 선호하시고 어떤 의미를 찾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새로운 그 상품을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 예. 이 자동차 카 시트, 예. 자동차 시트로 만든 명함 지갑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것이 자동차 카 시트는 굉장히 튼튼한, 그렇죠. 열에도 버텨야 되고 예. 뭐 굉장히 그 튼튼하게 만드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잘 재단을 해서 명함 지갑으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예. 아까 저 앵커님께서도 아시는 그 스위스의 프라이탁 같은 건 거의 예. 명품 반열에 올라가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모덴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 세활용 프라자의 작은 기업이 이런 아주 품질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해외에도 지금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이제 디자인도 심플하면서도 네, 그렇습니다. 이쁩니다. 네. 그리고 그 질이 결코 뭐 이게 카시트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못할 정도로 아주 탁월하게 그 제품을 만들어냈네요. 그러면 이 재활용의 그 어떤 거는 그 기대 효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인데 예. 이 사회를 혁신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 교육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 재활용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요. 예를 들자면 이 대안학교 중에 한 학교가 예. 이 재활용 프라자를 방문했는데 그 대안학교 학생들이 여기를 방문하고 나서 재활용 상품들을 많이 보고 예. 자기네 학교로 돌아가서 예. 선생님들한테 자기네 학교 옥상을 완전히 재활용 파크로, 그린 예. 파크로 만들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 어느 학교인가요? 거기? 대안학교, 부천에 있는 대안학교 산이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산. 네. 예. 그 학교 학생들이 자기들의 그 진로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많이 방황하기도 하고 예. 무엇을 직업을 선택할지 많이 고민스럽잖아요. 예. 그런 어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 나이의 학생들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지금 뭐 단순히 그 버려지는 물건을 활용하는 거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뭐 전시, 이벤트 뭐 이런 것들과 접목시키면서 정말 축제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재활용 플라자에서 가장 인기 좋았던 행사 어떤 게 있었나요? 꿈꾸는 공장이라고 하는 창작실에서 예. 그 아이들이 폐품으로 만든 자동차 경주를 한번 시켰습니다. 오, 예. 네, 이건 중력이라든가 공기 저항력을 배울 수 있는 예. 이 융합 교육이죠. 예. 이것이 아주 그 큰 인기를 끌었고요. 예. 지난주에 저희들이 그 개최한 자동차 해체 쇼. 아예 자동차 한 대를 갖다 놓고 예. 해체하는 과정을 다 보여줬습니다. 아우, 재밌었겠네요. 네, 그 진짜. 안에서 어떤 그 플라스틱과 기계와 고무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 돼서 버려지게 되면 얼마나 환경을 오염시키는가 아하.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보게 되는데 예. 학부형들이 그 자기 아이들에게 이러한 미래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손에 손을 잡고 와가지고 예. 한 500명이 넘는 이런 그 시민들이 와서 교육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인기였었습니다. 아니 우리 6살짜리 제 아들이 있는데 이 친구도 뭔가를 이렇게 자꾸 해체해 보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자동차를 해체해 본다는 그런 장면을 봤다면은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지켜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개관 1주년을 맞아갖고 여러 가지 새로운 이벤트 기획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 이번 9월 5일부터 네. 쓰레기 새로 고침이라는 제목으로 예. 12월 말까지 시민들을 위한 전 세계의 재활용 상품들을 전시를 해놨고요. 아, 예. 네, 그리고 자동차 레이스업이라는 그런 자동차 모형 만들기 행사가 또 9월 15일 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어린이들이 재활용 상품으로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놀이터나 어린이 장터 이것도 네. 매주 토요일 날 개최됩니다. 아, 토요일 날. 토요일 날마다 가면은 좀 싸게 네, 좋은 상품들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네, 당연합니다. 지금
공방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들을 자체적으로 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 혹시 기억 남는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거 뭐 여러 있습니까? 가지가 있긴 한데요. 예. 이제 공방에서는 주로 체험 아니면 프리마켓 참여가 있어요. 체험, 근데 예. 네. 그래서 주로 체험을 주로 하게 되는데 예. 체험할 때 학생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잖아요. 예. 이 양말은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입하게 누가 보내줘서 이렇게 재료로 쓰이게 되는데 그래서 함부로 이런 걸 버리면 안 돼. 그리고 이 양말이 이렇게 인형이 변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지. 이거 똑같이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 근데 갑자기 꼬마가 엄마를 탁 쳐다보더니 엄마 지난번에 나 양말 한 짝밖에 없다고 그거 버렸잖아. 고봐요 선생님이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은 이런 활동에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가족의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보람을 느끼기도 했어요. 예, 그렇군요. 지금 1년 동안 입주해 계시면서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지금 주로 긍정적인 경험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이제 시민들에게 이 세활용 플라자를 이렇게 활용해 보시라. 그렇게 팁을 좀 전수해 준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어른들이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오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그러지 마시고 예. 일단은 전관을 다 보시고 전층을 본 다음에 관심 있는 스튜디오에 가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체험도 하고 예,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부모님들이 오셨을 때 체험을 맡겨놓고 3층의 멋진 카페에서 차를 한 잔 드시면서 데이트를 하시는 거죠. 예. 근데 단 텀블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텀블러 예. 꼭 갖고 와야 되고요.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토요 장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오면은 볼거리, 할거리, 먹거리가 너무 풍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예. 세활용 프라자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대표님처럼 이렇게 뭔가 나도 부업으로 네. 혹은 아예 전업으로 이런 세활용 상품을 만드는 그런 일에 도전해 보고 싶다. 그렇다면 어떤 그 팁을 갖다 전수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세활용 프라자의 활동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고요. 아, 예. 그 취지에 내가 맞는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그렇겠네요. 되겠죠. 그 다음에 어려운 관문이 있으니까 거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은 자기만이 갖고 있는 재능들을 먼저 찬찬히 살펴보시란 그렇죠. 말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센터장님, 앞으로 서울 세활용 프라자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한 3가지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예, 예. 이게 업사이클 아카데미를 아예 만들어서 예. 전 시민들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 와서 교육을 연간 저희가 한 20만 명의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업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예. 업사이클 산업 경제죠. 예. 한 500개 기업으로 늘려나가고 매출액도 한 3천억 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서울 전역에 이런 그 업사이클이 붐이 확산될 수 있도록 예. 25개 구 단위 그리고 450개 동 단위마다 이런 업사이클의 거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크기는 예. 작을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을 점점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 자치구마다 잘 그 뭔가 좀 다듬어진 그런 공방이라든가 혹은 뭐 말씀하셨던 그런 스튜디오 같은 것들이 있고 거기서 직접 그 체험을 해보는 그런 일종의 지점 같은 그런 형태의 공간들이 있다면은 훨씬 더 이 서울 세활용 플라자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또 기대도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그 공간들을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하고 같이 예. 협력을 해서 예. 장기적인 계획으로 예. 그 각 구청들과도 또 협의를 하고 예. 있고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예. 차츰차츰 이것을 이제 확대해 나가면서 예.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그 서울 지역에 한 5-6개 정도는 생겨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를 기대를 해봐야 네, 되겠군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서울 세활용 플라자를 찾는 그 시민들에게 좀 꼭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은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 그 조선희 대표님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과정, 업사이클 과정을 그 자기가 직접 해보려면 소재를 잘 다루는 법을 또 알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그 소재를 구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내년 다음 주에 소재은행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오픈합니다. 예. 거기는 온갖 소재들이 다 거기에 구비가 돼 있어서 예. 누구든지 와가지고 그것을 가져갈 수 있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예. 것이 다음 주에 오픈할 예정이고요. 예. 이 소재은행에 오시게 되면 결국 그것을 가지고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이런 스킬들을 다
배울 수 있는 예. 그런 코스들이 다 마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주의하실 것은 서울 세령 프라자를 오실 때는 항상 일회용품은 안 된다는 것. 특히 플라스틱, 일회용 플라스틱 안 되고요. 예. 손수건을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 겁니다. 예. 손수건.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도 휴지가 하나 아니라 예, 예. 손수건을- 고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한 번 그 사용하고 버리는 것들은 갖고 오지 말고 네. 네. 그리고 이런 여러 번 그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셔야 그 솔직히 그 앞에서 이렇게 가방 검사도 하고 그러시나요? 시민들 수준이 높아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다 버리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민 여러분들 이 서울 세활용 플라자에 한번 꼭 이 1주년 기념 페스티벌에 참여를 해보시고 다양한 그런 경험들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서울 세활용 플라자 윤대영 센터장님 그리고 일기 입주기업 조선희 대표님 모시고 서울 세활용 플라자의 1년 성과와 앞으로의 기대 효과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